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내내 현대 조지아 공장 급습 소식을 아마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저희 데일리 SK 뉴스는 이미 몇 차례 이 사안을 다뤄왔고,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국내 언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은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겨냥해 다음 단계로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지아주 현대공장 아이스 단속 사건을 둘러싼 미국 주요 언론들의 보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CNN은 이번 단속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 중 하나라고 규정하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특히 CNN은 근로자들이 공기 덕트에 숨거나 하수 연못으로 도망치는 등 전쟁터와 같은 상황을 목격자 증언을 통해 전했으며 유효한 취업 허가증을 소지한 근로자들도 구금되었다는 가족들의 주장을 부각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치는 외교적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타임스는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투자 촉진 정책과 강경한 이민 정책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단속이 한국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직후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국 무역 관계의 복잡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폭스뉴스는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도했습니다. 폭스는 국토안보부 관계자의 우리 경제를 훼손하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스가 제 역할을 했다고 옹호한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 공장을 미국 일자리 창출의 주요 성과로 홍보했던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건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수개월간의 범죄 수사 결과라는 정부 발표를 인용하면서도 현대의 260억 달러 미국 투자 약속 직후 발생한 이 사건의 아이러니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재협상 준비와 맞물린 복잡한 무역 상황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내 여론과 정서적 반응에 집중했습니다. 포스트는 한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느끼는 한국인들의 혼란과 실망감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과 전세기 송환 협상 과정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MBC 뉴스는 이번 단속의 규모와 고용 구조의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MBC는 국토안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단속이라는 정부 발표를 전하면서도 구금된 근로자들이 현대의 직접 고용이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더 많은 직장 단속이 예정되어 있다는 발언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번 사건이 다국적 투자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뉴스위크는 한미 양국이 체결한 송환 합의의 세부 내용과 함께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비자제도 재검토 계획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MSNBC는 이민 정책의 인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MSNBC는 구금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유효한 서류를 소지한 근로자들의 구금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향후 외국인 투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주요 언론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번 조지아 현대차 공장 단속을 다뤘습니다. 법 집행의 정당성, 외교적 파장, 인권 문제, 경제적 영향 등 초점은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이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단속은 미국 사회 내부를 넘어 대미 투자 기업들과 타국 정부를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에서 자국민이 억류되는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자국민을 부당하게 구금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인의 안전은 결코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가 미국인을 정치적 수단으로 억류할 경우 이를 불법 구금 지원국으로 공식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정된 국가는 경제 제재는 물론 비자 발급 제한과 군사 장비 수출 금지 등 다각적인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필요시 미국 여권을 통한 해당 국가 여행도 금지될 수 있어 실질적 외교 압박이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국무장관이 상황 변화를 확인하면 지정 해제 역시 가능하도록 유연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레빈슨 인질구출법을 근거로 하며 미국이 자국민 보호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억류는 국제 질서를 해치는 도발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이란, 러시아 등 반복적으로 억류 사태를 일으킨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법적,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해 자국민 보호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시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최근 한국에서 6명의 미국인이 종교적, 인도적 목적의 대북 활동을 시도하다가 현재 당국에 의해 형사 기소 절차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이들은 북한 해안으로 쌀과 성경, 1달러, USB 등을 담은 플라스틱 병 수천 개를 띄우려다 접경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 풀려난 뒤에도 한국 정부는 사건의 성격을 엄중하게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월 말 이들에게 최대 1년형이 가능한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미국 시민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결과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해당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동될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매사추세츠주에서 새로운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번 작전이 지난 5월 진행된 오퍼레이션 패트리어트의 연장선이며 이민 범죄자에 대한 추가 단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단속에서는 약 1,5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작전은 오퍼레이션 패트리어트 2.0으로 명명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보스턴시의 이민자 보호 정책이 범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국은 성범죄자, 마약사범, 갱단 연루자 등을 중심으로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은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지키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보스턴의 이민자 보호법인 보스턴 트러스트법을 두고 연방정부와 시정부 간의 법적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전이 진행 중인 지역이나 투입된 요원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이스 요원들이 클린턴 타운 일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작전이 수주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단속을 피하려는 불법 체류자들의 타주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쿠바 국적자 수백 명을 불법 입국시킨 대규모 인신 밀입국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활동한 12명이 지난 4년간 1,800만 달러, 한화로 약 240억 원 규모의 불법 이민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쿠바인들에게 유럽 시민으로 위장하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또한 위조된 여권과 신분증을 제작하고 전세기를 임차해 사람들을 미국 땅으로 실어 나르는데 이용했습니다. 자금은 주로 젤결제 앱을 통해 세탁됐으며 운영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상 국제범죄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가족과 떨어진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은 합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12명은 인신 밀입국, 사기, 자금 세탁 등 다수의 연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각각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피고인들은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에 회부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취약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자들은 반드시 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라이언 루스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59세의 루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 연방요원에 대한 공격,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기소됐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직접 변호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루스가 지난해 9월 플로리다에 위치한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숲속에 숨어 저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야에 들어오기 전 루스는 비밀경호국 요원에게 발견돼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수사 결과 루스는 RPG 등 휴대용 군용 미사일을 구입하려 시도한 정황이 있으며 강력한 소총을 불법으로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무기를 판매한 2명은 모두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루스는 법정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하며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 우편 물류가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사나 만국우편연합 UPU는 최근 발표에서 미국 정부가 저가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을 폐지한 이후 우편 교류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조항은 디미니미스 면제 규정으로 $800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지난 7월 말 미국 행정부는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8월 29일부터 전 세계 모든 발송국은 해당 물품에 대해 세금 부과와 통관 절차를 따르게 됐습니다. UPU는 이에 따라 88개국 이상에서 미국행 우편 서비스가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으며 물류업체나 항공사들도 세금 징수 책임을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개별 국가의 우편 당국이 미국 세관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발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UPU는 이 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 중이며 우편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짜 상품과 마약, 밀수품 차단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